네, 오늘은 심플하게 산다. 지난번에 한번 물건에 관해서 다룬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은 몸에 관해서 옷차림이나 자세나 뭐 운동이나 먹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글인데요. 그 부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옷차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옷차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좀 내가 편한 게 좋지, 나는 그냥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나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하고 밖에 나가는 편이다. 집 밖에 나갈 때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예전에는 약간 전자에 해당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는 게 그렇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걸쳐 입고 가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옷차림이 주는 그런 큰 힘을 좀 느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대충 입고 나간 날에는 좀 누구 만날까봐 좀 불안한 거?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화장도 안 하고 대충 막 입고 문 앞에 뭐 집 앞에 뭐 사러 나갔는데 누구 만나면 이렇게 막 밝게 반갑게 인사하기보다는 그냥 막 부끄럽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내 마음에 들게 좀 당당하게 하고 나갈 때는 저 멀리서 있는 사람을 막 부르더라고요. 뭐 안녕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차림이 주는 힘은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미니크 로로는 옷차림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옷차림은 우리 자신과 동일시되며 우리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듯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옷은 우리의 행동을 변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까지 지니고 있다. 공감하시나요? 내가 뭐 정장 치마를 입었을 때, 구두를 신었을 때 그때 행동이랑 편안하게 트레이닝복 입고 운동화 신었을 때 내 행동이나 그런 게 같지가 않죠. 그래서 옷이라는 게, 옷차림이라는 게 그런 힘을,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입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잘 입을 필요가 있다. 잘 입는 것은 안락한 집에 살거나 세련된 취미를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여기서 뭐 잘 입는다는 거는 이렇게 뭐 화려하게 명품으로 뭐 치장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옷차림. 그게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옷차림이랑 나한테 어울리는 옷차림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니트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니트나 이런 거보다는 셔츠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옷을 입는데도 나 자신을 좀 알아가는 것들이, 나 자신을 좀 알아가는 부분들이 옷 입는 부분에도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조금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입을 줄 아는 것도 정말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에 관한 부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바른 자세가 몸에 밴 사람이다.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은 몸에 점점 깊숙이 배게 되고 결국에는 곧 자신의 모습이 된다. 일종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저도 자세에 대해서 점점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 옷차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르고 이렇게 고든 자세를 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동안의 그런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반영이 되는 게 자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매 순간 좀 허리 꼿꼿이 세우고 어깨 이렇게 펴고 얼굴 뒤로 젖히는 거 그거를 좀 순간순간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몸이 앞으로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뒤로 젖히고 만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진애 서울대 교수분 작가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를 강조하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1년 동안 계속 그것만 이제 지적하셨던 게 기억이 난대요. 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라. 책상에서 바로 앉고 의자 당겨 앉고 그거를 1년 동안 내내 강조를 하셨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그때 그게 이제 몸에 배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이 이제 우리의 자세, 몸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자세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리고 매 순간 노력하려고 하는 편이고, 좀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뒤로 펴거나 좀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관심 많으시죠? 여자분들, 요즘에는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부 좋은 사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그만큼 피부에 관해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피부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도미니크 로로는 피부에 제일 좋은 건 건강한 식생활, 충분한 수면, 깨끗한 물,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다. 맑은 피부를 위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식품만 먹고 가공식품은 될 수 있으면 피하자. 물은 최고의 미용식품이다. 식초 50ml를 물에 타서 한 달간 매일 마셔보자.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적 같은 결과래요. 한번 해보고 싶죠. 콩은 젊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피부가 건성인 사람은 아보카도를 먹고 팩을 하자. 유제품과 밀은 피하는 게 좋다. 저는 유제품하고 밀 좀 자주 먹는 편인데 그게 피부에는 좋지 않은가 봐요. 저도 그 피부가 물론 관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정말 피부가 굉장히 투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신체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물이 피부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물을 좀 안 먹거든요. 정말 목마를 때 조금 한 모금 먹는 수준인데 정말 물을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식초 50ml를 물에 타서 한 달간 마셔보래요. 저는 좀 귀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글들 뭐 어디에 좋다는 것들 바로바로 좀 실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읽은 책으로 인해서 또 그 감사일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리고 운동. 운동은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해주고 자기 몸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매일 밥상을 차리거나 이를 닦는 것처럼 운동도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야 한다. 운동으로 생기를 얻은 사람은 일종의 빛, 카리스마, 아우라를 발산한다. 운동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일상에 이걸 적용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자체가 운동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이 걸어야 됐고 뭐 이렇게 밭을 갈든 뭘 하든 신체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컴퓨터로 작업하고 뭐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지만 손도 많이 쓰지만 발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죠. 엘리베이터 타고 뭐 자가용 타고 하면 실제적으로 걷는 시간도 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로 이제 운동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 저도 하정우 씨 책 보고 걷는 거로 많이 이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승용차, 자가용 안 타면 전철 타면 정말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6,000보, 7,000보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걷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 뭔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 그런 게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이죠. 다음 달부터는 좀 땀 흘리면서 하는 운동 하나 그 구민체육센터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좀 내 일상에서 지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걷고 일상생활에서 10,000보씩 걷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는 운동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운동으로 생기를 얻으면 이제 빛이 나고 카리스마가 나고 아우라가 나온다는데,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꾸자. 외출하거나 산책하자. 많이 웃자. 자기 자신에게 향기로운 목욕물과 아름답고 편안한 옷을 선물하자. 움직이고 걷는 일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재발견하자.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유연하고 건강하게 살자. 먹는 거에 관한 글이 또 나오거든요. 약간의 밥과 녹색 채소, 조금과 작은 생선 한 토막, 아니면 달걀이나 두부가 오른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을 곁들이고 여름에는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다. 음식은 배가 고플 때만 먹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으면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콩을 넣어서 지은 밥은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식이다. 밥 한 그릇, 채소 서너 가지가 들어간 국 한 그릇, 생선이나 육류로 만든 반찬 약간이면 훌륭한 상차림이 완성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음식을 소량만 간소하게 먹는 것이다. 우리가 뭐 거하게 이렇게 거창하게 막 차려서 먹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뭐 육류 반찬 막 이렇게 몇 가지 넣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부담이 가죠. 그런데 이렇게 밥 조금, 뭐 국 조금, 생선 한 토막 요 정도는 먹고 나면 몸을 참 가뿐하게 하고, 신선한 채소 이런 거 먹으면 우리 몸이 가벼워질 것 같고 우리 몸에 좀 신선한 에너지를 줄 것 같고 무거워지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산뜻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니크 로로가 먹는 거에 관한 글을 같이 봤고요. 걱정이나 불안, 고독, 우울함, 원망, 분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재미있는 책을 읽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꽃이나 향초, 음악 등으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자. 간단한 운동을 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고 목욕을 하거나 산책을 나가도 좋다. 이렇게 걱정이나 불안, 고독, 우울함, 원망, 분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때 우리만의 코핑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게 될 수도 있고 예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좋은 향초, 좋은 음악, 꽃,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도 좋고 목욕해도 좋고 산책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도미니크 로로가 우리의 몸에 관해서 심플하게 우리 몸을 좀 가꿀 수 있는 우리 옷차림과 먹는 것과 그리고 운동과 자세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나눈 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